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비자 비리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국적 문제, 그리고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권 문제, 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또는 각종 그 공자학원 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일부 잘못된 공무원들, 또 일부 잘못된 영사들, 일부 대학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금 대한민국을 부패화시켜가고 있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제가 방송과 함께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태 파악에 나선 법무부는 지난 3월 부랴부랴 어학당 유학생들의 전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산돌리기라는 얘기인데 불량 학생을 강제로 떠맡기다 보니까 우수대학은 항상 우수대학을 나올 수가 있고 불법 치료를 많이 유발시키는 대학은 항상 그런 학생만 받게 되니까 항상 비자 제한대학이나 하위 대학을 남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학을 전제로 해서 비자를 다시 받아라 대학을 바꾸려면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제한을 하게 됐죠.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대학 어학당 유학생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엔 1년 전보다 26%나 더 들어왔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보면 이들 어학당 유학생들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불법 체류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국하자마자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비자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법 취업을 하는 학생들을 포함하면 유학생들의 실제 이탈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유학생들의 이탈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직접 비자 발급 인증이 취소되는 대학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이 모집한 유학생들을 입학시켰다가 학생들이 대거 이탈하는 바람에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 먹고 공부할 것처럼 위장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잘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걸러낼 수가 없는 거죠. 비자 발급을 직접 할 수 없는 일반 대학들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학당에 입학하겠다며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아예 공항에서 사라져버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공항에 저희 데리러 가거든요. 이제 단체로 좀 여러 명, 10명 이상 오면은 저희가 이제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는데 사라지고 아예 공부 생각을 없었던 거죠. 그냥 대한민국을 우리 대학 이런 어학당을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이용. 나 저걸 두겠다. 비자 3개월 받으니까 와서 이제 바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학당은 사실상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업 진행돼도 그냥 학생들 자는 거야. 밤새 돈 벌다가 아침에 와서 4시간 동안 자다가 오후 되면 또 정치 가서 돈 벌러 가고.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저희가 계속 찾으러 다니고 뭐 연락하고 계속 만나도 저희가 형사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데리고 올 수도 없어. 나와라 해도 뭐 안 나오고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어학당이 불법을 만드는 이 온상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대학은 결국 지난해 말 어학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쇄 고민 많았죠. 우리 교육자니까 이거 이렇게 공부 의지가 없는 애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계속 여기서 그 불법을 만드는 거, 정말 그 다음에 대조 보여도 이게 대학교가 외국인을 이용해서 돈만 버는 돈 장사, 이게 사실은 이제 용납이 안 되고.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지금의 유학생 입학 절차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제도가 저희가 지금 2주기 인증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제3주기 인증제가 실시가 될 계획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 대학 현장 그리고 각기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용을 하고. 그렇다면 교육부는 대학들의 외국 유학생 관리를 어떻게 감독하고 있을까?
지금 이탈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저 혼자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방향을 정하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외국인 유학생 13만 시대. 더는 한국 유학을 미끼로 브로커들이 비자 장사를 하고 계약이 불법 체류자 양산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이제 그 소논문을 쓰면서 SBS하고 취재를 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왜 그 정책을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왜 그 정책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어학 성적, 한국어 능력 성적을 가지고 대사관에서 면접, 필기시험이나 이론 시험을 통해서 이론 시험이나 면접 시험을 통해서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왜 직접 비자라는 통로를 만들어서 한 번에 학생을 뭐 1000명씩 데리고 가면은 50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게끔 왜 만들어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왜 영사들한테 전달됐고 출입국 직원들한테 전달됐느냐. 그리고 갑자기 왜 2천만 명이라는 베트남만,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한국 방문 비자를 주면서 이 각종 엄청난 비자 신청비와 그 브로커들의 비자 비용 해갖고 이 엄청난 비용을 누가 챙겼고 그리고 이것을 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혼란을 누가 조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의 독소 조항들 그리고 이들이 노림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혼란과 대한민국의 혼돈의 세계를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SBS 방송과 함께 전개했던 이 프로를 계속 이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 방송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